웃지 않으면 웃을 일도 생기지 않는다. 엄마가 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들려준 이야기니 30년 넘게 반복 재생되는 셈이다. 내용은 이렇다. 수업이 끝나고 시장 먹자골목을 지나오다 냉면 먹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냉면을 입안에 가득 물고 면발이 끊어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걸 본 주인이 가위로 면발을 뚝 잘랐다. 순간 잘린 면발이 얼굴에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다. 가위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내 상상이다. 나는 말 지어내길 좋아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였다. 기억에는 학교 갔다 와서 시무룩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무슨 말이든 붙이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는 국수 비슷한 걸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은 식구들은 그만하라고 말릴 만도 한데 무던히 들어준다. 그런데 매번 식구들이 빵 웃음이 터지는 건 주인이 냉면을 가위로 자르는 순간이 아니라 엄마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해 말을 제대로 못 잇고 숨이 넘어갈 듯 할 때다. 엄마는 동네 계모임에 나가거나 형제들이 결혼해 새 식구가 들어올 때마다 냉면 이야기를 했다. 내 얼굴을 보며 너 기억나니?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또 꺼낼까봐 솔직히 공포스러웠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두 조카를 앉혀놓고 말해주었더니 녀석들이 자지러지게 웃었다며 엄마는 좋아했다. 바야흐로 대의를 이어가는 이야기다. 엄마는 그 이야기가 정말 웃겼던 걸까? 아니다. 엄마는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해주었을 때 웃지 않았다. 그저 어린 딸이 당신 마음을 풀어주려 한 게 대견해 억지로 웃다 보니 정말 웃게 된 것은 아닐까? 웃음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탓인지 나는 의도된 웃음, 억지 웃음, 과장된 웃음이 싫다. 만약 세상 사람들을 개그 콘서트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면 나는 보지 않은 쪽이다. 언젠가 기업체 대표자 모임에 갔을 때였다. 분위기를 바꿀 겸 초대된 강사가 웃음 강사였다. 그런데 청중은 강사가 웃기기로 작정한 대목마다 정확하게 하하, 호호 웃어댔다. 그 풍경이 괴이하게 느껴졌다. 조금도 웃기지 않은데 어떻게 저리 웃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가 불편했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조회족은 특이한 풍습을 가졌다. 바로 간지리기. 사냥감을 배분하고 난 뒤 자기만 적게 받은 것 같아 서운해진 이가 구석에서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앉아있자 온 부족 사람들이 달려가 간지럼을 태웠다. 화난 네 마음 우리도 안다. 그러니 풀어라. 다음에 큰 거 줄게. 하는 배려와 이해가 담긴 간지럼이다. 처음에는 웃지 않으려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몸을 뒤틀던 그는 기어이 웃음을 와락 터뜨렸다. 모두 한바탕 웃어대는 사이 화가 풀린 그는 다시 사람들과 섞여 하나가 되었다. 조회족은 부족 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화가 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듯 간지러움을 태워 웃게 만든다고 한다. 웃음으로써 나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턱에 구멍을 내 뽀뚜루라는 나무 막대를 끼고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풍습을 지닌 부족이다. 그런데 몸을 잔뜩 움츠리며 웃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남자의 얼굴이 기억에 남았다. 어디 한번 해봐라. 절대 웃지 않을 테야. 하다가 웃을까 말까 입술이 움찔움찔. 그러다 터지는 웃음. 그 표정에서 어쩌면 절대 웃지 않겠다고 벼르는 나를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개그 콘서트를 보는 이들은 나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개콘을 보지 않는 나는 웃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콘이 정말 웃기는 프로그램인 건 이건 아니건 중요한 건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웃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엄마가 냉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웃겠다.
너희도 웃어봐라 하는 뜻이다. 직장 잃었다고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된다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힘들다 소리하지 말고 냉면 이야기 한바탕 듣고 웃어버려라잉 하고 말이다. 웃어버려라. 날이 갈수록 엄마의 냉면 이야기는 더욱 재미있어진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이 더 즐겁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진다고 한다. 예전에 나는 그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지금도 조금 그렇다. 그러나 웃음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안다. 하하하, 어허허. 웃음은 인간마저 가진 능력이다. 더구나 웃지 못할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것도 자연계에서 인간뿐이다. 그 웃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물며 하느님조차도. 오마이갓. 웃음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일본인 쇼치 사부로다. 올해 104세인 그는 일본 최초로 장애 아동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노미 학원을 설립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웃으라고 하는 시오치 사부로의 삶은 특별하다. 두 아이가 모두 뇌성마비 장애아였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오치가 아이들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으니 여태 무표정하던 아이들도 입을 벌려 따라 웃는 게 아닌가. 아, 내가 웃으면 아이도 웃는구나. 그때부터 쇼치는 달라졌다. 두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예 집을 학교로 만들었다. 와우. 시노미 학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쇼치는 웃음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웃음은 인생이란 토스트 위에 바르는 잼. 웃음은 인생이란 토스트 위에 바른 잼이라고 한다. 팍팍한 빵이 목매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잼은 웃음은 인생이란 토스트 위에 바른 잼이라고 한다. 팍팍한 빵이 목매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잼처럼 웃음은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잘 웃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호기심이 많아지고 뭐든 해보려 한다. 맞아, 우리 아연이가 그래. 일을 버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만남과 일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인생이 재밌어진다. 그러고 보니 직장 다닐 땐 퇴근 뒤 약속이 잦은 이들은 웃음이 많은 이들이었던 것 같아. 즐거울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즐겁지 않을 때 웃는 사람이 진짜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견뎠을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자다. 웃어서 슬픔을 버리고 웃어서 절망을 넘기는 수많은 인생 고수들 앞에서 나는 옷깃을 여민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네.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에 나도 저희들처럼 평소 웃는 연습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는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나만 홀로 소외된 느낌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그냥 좀 울적해지고 지칠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어서 스마일 이렇게 큰 웃음이 어색한 나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대성공이다. 웃음은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남들처럼 목젖이 들여다보일 만큼 박장대소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웃는 연습을 해야겠다. 괴테의 시 한 편. 어느 날 하느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희귀한 선물을 잘 유지하였느냐? 너희 얼굴을 내보이라. 기쁨과 희망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기쁨과 희망이 서린 얼굴은 웃는 얼굴일 것이다. 내 얼굴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거울을 본다. 얼굴도 보고 마음도 보고. 서른 살에 미처 몰랐던 것들 중에서 그 내용이었구나. 어제 아연이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 너무 화가 나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